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요. 벡터와 그 다음에 누구야? 스칼라예요. 아, 이거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쭉 정리 한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크게 둘로 나눌게요. 물리량을. 첫 번째, 누구야?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고요? 벡터가 있고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스칼라가 뭐죠? 다 아는 거잖아.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 스칼라는요, 뭐가? 방향이 없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른다? 스칼라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 방향성과 관련 없는 게 스칼라예요. 그 다음에 벡터는 뭐야? 방향과 관련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방향을 얘기해 줘야지만 정확한 개념이 쓰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스칼라 뭐 있어요? 너네가 알고 있는 스칼라 한번 불러봐요. 제일 처음에 뭐 질량, 방향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거리, 뭐 이런 것들. 됐어요? 또 뭐 있어요? 속력, 이런 것들. 알겠어? 이런 거 쉽죠? 그쵸? 맞아?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시간 들어갑니다. 알겠어? 시간은 방향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알겠어? 되니 그 다음에 너네가 조금 많이 헷갈려 하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화학 들은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는 누구야? 압력이에요. 압력은 누구예요?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뭐 그런 거고요. 그냥 압력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할게요. 알겠어? 일단은 얘는 스칼라입니다. 알겠어? 자, 화학 배웠던 사람들, 저번 시간에 했던 사람들, 압력의 정의가 뭐였죠? 압력의 정의가? 압력의 정의가 뭐였어요? 압력의 정의. 압력의 정의. 화학 시간에 둘밖에 없었구만. 너 영상 하는 거 보고 와야 돼. 알겠어? 압력은 뭐예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죠? 그럼 다시요. 면적이라는 개념은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럼 얘는 스칼라예요. 힘은요?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힘은 방향을 얘기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그죠? 선생님 예전에 그런 예를 많이 들었잖아. 저기 책상 위에 지우개가 있어. 쟤한테 10N을 줄 거야. 바닥에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모르죠. 그죠? 옆으로 주면 떨어지겠지만 위에서 주면 안 떨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힘이라는 개념은 맞아? 방향을 얘기해야지만 정확한 개념이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힘이란 게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야? 벡터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런데 얘가 벡터입니다. 그러면 벡터가 들어가는 이 압력이란 개념은 뭐예요?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벡터가 돼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렇잖아. 얘가 방향성이 필요하니까, 그치? 근데 압력은 스칼라예요. 왜 그러냐면 압력이란 개념은요, 왜 스칼라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물에다가 빈 어떤 상자를 집어넣었어요. 됐어? 그 다음에 내가 구멍을 뚫었어.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들어오죠. 맞아? 뭐 때문에? 압력 때문에. 맞아? 그런데 어느 방향을 뚫어도 물은 다 들어옵니다. 맞아?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상자에 작용하는 압력이라는 건요, 모든 면에 다 작용하고 있다고요. 맞아? 방향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만약에 봐봐. 방향이 하나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압력에, 그러면 그 반대 방향으로 뚫었을 때 물이 안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왜 물이 들어간다고요?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압력은 우리가 뭐야? 방향이 너무 많아서 얘기 못하는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야? 스칼라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스칼라를 갖다가 둘로 구분합니다. 둘로 구분해요. 첫 번째, 방향이란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방향이 너무 많아서 대표 방향을 얘기 못하는 게 다 스칼라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방향이 너무 방향 자체가 아예 없는 건 누가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질량, 이런 애들이죠. 시간 같은 경우는 아예 방향 개념 없는 거예요. 알겠어? 그런데 방향이 너무 많은 거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거리. 우리 거리란 개념은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맞아? 봐봐. 이쪽으로 4m를 갔다가 위로 3m를 갔어요. 자, 거리 얼마지? 거리 얼마예요? 음이. 거리란 개념은 뭐야? 물체 뒤를 쫓아다니면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다 더한 게 거리잖아. 그지? 그러면 거리는 몇 미터가 되는 거야? 7m. 변 위가 뭐야? 5m였지. 맞죠? 그러면 거리가 7m라고 얘기하려면
오른쪽으로 가는 4m의 방향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위로 가는 3m의 방향도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치? 둘 다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이건 대표 방향이 있어 없어? 없어. 방향이 너무 많은 거라고. 얘가 만약 곡선으로 가봐. 곡선으로 가면 이거 방향 몇 개요? 무수히 많죠? 그쵸?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을 다 따져야 되니까. 맞아? 이렇게 방향이 너무 많아서 대표 방향을 얘기 못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야? 스칼라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방향이 너무 많아서 대표 방향을 얘기 못하는 게 스칼라. 그래서 거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는 거야? 압력, 이런 게 들어간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스칼라라는 개념은 아예 방향의 개념 자체가 없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방향이 너무 많아서 전부 모든 방향을 갖다가 고려하지 못할 때, 알겠어? 그때 우리는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얘를 갖다 우리는 스칼라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러면 벡터는요? 방향성 있는 거지, 그치? 어떤 게 있어? 너네가 아는 거. 일단 첫 번째 변위. 거리 나왔으니까. 알겠어? 속력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속도. 그 다음에 힘, 가속도 많아요. 또는 기울어 쓸게요. P, 운동량, I, 충격량 이런 것들, 그지?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겠어? 방향을 얘기해 줘야지 정확한 개념이 쓰는 거야. 알겠죠? 그쵸?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벡터에서 방향을 얘기할 거야. 누구를 갖다가? 방향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해 주냐 이거지. 그치? 방향 무선과 유선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무선은요 배터리가 언제 나갈지 몰라. 그래서 예전에 막 다 그거 했는데 나중에 배터리가 나가갖고 음성이 녹음이 안 된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이 짜증나갖고 이제 유선을 쓰는데 유선의 단점이 이렇게 밟아서 빠져요. 알겠어? 유선은 확실하죠. 이게 소리가 끊길 일은 없지만. 자, 다시요. 벡터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표시해야 돼. 알겠어? 이걸 갖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선생님은 누구랑? 1차원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2, 3차원 운동이 있습니다. 자, 1차원 운동이 뭐죠? 얘들아, 1차원이 뭐야? 1차원이? 점은요 0차원이에요. 점은 0차원이야. 선이 1차원이야. 선. 알겠어? 자, 선이 1차원입니다. 됐니? 그럼 2, 3차원은 뭐가 되는 거야? 면이나 아니면 입체 또는 공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이게 2, 3차원이에요. 자, 선에서는요. 일직선 선에서는 방향이 몇 개 있죠?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일직선이면. 그치? 이쪽 아니면 저쪽. 그치? 그걸 갖다 한쪽을 우리 기준으로 잡으면 기준의 반대쪽.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방향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그 방향을 표시할 때 뭐로 표시합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뭐로? 부호로 표시합니다. 1차원일 때는. 알겠어요? 1차원일 때는 우리가 부호로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왼쪽으로 10N이 작용하고 오른쪽으로 10N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동시에 작용했다고 쳐봐. 힘은 대표적인 벡터죠. 그치? 맞아? 그런데 이 두 힘이 1차원 라인상에 있단 말이야. 그치? 1차원 라인상에 있으면 방향을 표시할 때 우리가 뭐로 표시한다? 뿔마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어느 쪽이 플러스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인가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지정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임의대로 잡으면 되는 거야. 내가 왼쪽을 플러스라고 잡을 거야! 라고 한다면 오른쪽 이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플러스 10N, 마이너스 10N 둘이 더하면 얼마 되는 거야? 얘는 빵. 그치? 그러니까 이 물체는 순수하게 작용되는 힘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 뭐라 불러? R자인 빵. 두 힘의 관계를 갖다가 힘의 평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합력이 제로가 되는 관계. 힘의 평형. 이런 것들 우리 다 앞에 물리원에서 했었어요. 알겠어? 그래서 1차원에서는 방향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2, 3차원 운동, 면이라던가 입체에서는 방향이 몇 개 있죠? 물어보면 어떻게 4개 있대. 어떻게 4개 있어? 동서남북. 아니요. 그러면 안 되지. 그치? 맞아? 면만 해도 방향은 무한대죠.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뿔마 이런 거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2, 3차원 운동에서 우리 벡터를 방향으로 나타낼 때는 뭐로 나타낸다?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직접 우리가
이 방향 이렇게 그려준다고요. 알겠어요? 되니? 그래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갖다 우리는 벡터의 뭐다? 방향이라 부르고요. 화살표의 크기를 갖다 우린 벡터의 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건 별로고요. 알겠어?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한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알겠어? 이런 것들이 벡터 누구 있다? 변이, 속도, 힘, 가속도, 뭐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 자, 이쪽으로 4m를 가고 위로 3m를 갔어. 자, 거리가 얼마였지? 거리 7m. 그치? 근데 걔는 이 방향 다 고려되기 때문에 방향을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거리는 스칼라가 되는 거예요. 그치? 변이는 뭐였죠? 변이의 정의.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잡아서 변화량이니까 공간상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5m가 되는데, 맞아? 여기서는 방향이 몇 개야?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맞아?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의 차이니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갔어. 그러면 방향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기해 줄 수 있다고요. 맞아?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벡터가 된다고. 만약 방향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얘기를 못 해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스칼라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개념과 스칼라의 개념을 갖다가 조금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그죠? 자, 그러면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뭐 할 때 우리가 뭐 쓰면 돼요?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연산을 쓰면 됩니다.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야. 빼주면 되는 거고. 알겠어? 하지만 방향성을 가지는 벡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칙연산으로 그냥 더하거나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벡터의 합성법이에요. 또 밟을 뻔했어. 자, 벡터의 누구다? 합성법이야. 오늘은 첫날이고 쉬운 것만 하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알겠어? 자, 벡터는 우리가 나타낼 때 공간상에서 뭐로 나타낸다?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치? 자, 요런 벡터가 하나 있다고 쳐보자. 얘를 갖다 우리는 A 벡터. 그래서 위에다가 화살표를 표현합니다. 되니? 그 다음에 B라는 벡터가 있어요. 얘가 누구야? B 벡터예요. 됐나요? 맞아? 그러면 내가 얘를 두 개를 더할 거야. 어떻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할 겁니다. 그쵸? 맞아? 단순히 산술적으로 얘 크기가 1이고 얘 크기가 1이라 그래서 2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칙연산으로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칙연산 스칼라만 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러면 이제 벡터를 합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순서 1번 이걸 갖다 너 이렇게 적어. 그래 알았어. 적어줄게. 혹시 모르니까. 뭐야? 시작점 맞춰라. 벡터의 시작점 어디예요? A 벡터도 여기고 B 벡터도 여기죠. 그죠? 맞아? 두 개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그럼 시작점 맞추세요.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알겠어? 그 다음에 2번 두 벡터가 만들어내는 가상의 누구를 갖다가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라. 가상의 평행 사변형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야? 요렇게 에이 그래도 좀 이쁘게 그리자.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가상의 평행 사변형.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해라? 얘네들을 갖다 시작점에서 대각선을 갖다가 연결해라. 대각선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됐나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벡터에 뭘 맞춰라? 시작점 맞추세요.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놈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평행사변을 그시고요. 그죠? 대각선을 그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 됐어요? 그럼 여기가 크기가 1이고 여기 크기가 1이야. 맞아? 여기가 45도라고 쳐봐. 맞아?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별거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얘가 지금 누구냐면 A 벡터야. 그 다음에 얘가 B 벡터입니다. B 벡터야. 합벡터 어떻게 구하면 돼? 합벡터 둘이 합치려면 시작점 맞췄지? 시작점 맞는 거 확인부터 하시고요. 두 번째, 가상의 평행사변형을 만드세요. 그쵸? 되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를 갖다 어떻게 된다? 대각선으로 연결하시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되는 거야. 됐죠?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벡터의 이건 합이에요. 알겠어? 그러면 벡터의 차를 구해보자. 아, 칠판 좁으니까 아주 미치겠다.
아이씨.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자, 여기다 할게요. 벡터의 차입니다. 자, 요게 A 벡터예요. 얘가 A 벡터야. 그 다음에 얘가 B 벡터예요. B 벡터예요. 됐나요? 자, 벡터의 뺄셈입니다. 누굴 구하라는 소리야?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구하라는 거야. 그치? 약간 됐어? 자,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합 벡터는 우리가 여기서 배웠어요. 그쵸? 시작점 맞추고 가상의 평행사 변형하고 대각선 하면 된다고. 그치? 그러면 벡터의 뺄셈 마이너스는 이제 이걸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치? 우리는 합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얘를 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야?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는 거는 A 벡터의 플러스의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맞아? 그러면 A 벡터라는 애랑 마이너스 B 벡터를 갖다가 어떻게 합 벡터를 하면 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B 벡터는 뭐야? 얘들아, 플러스 B 벡터하고 마이너스 B 벡터 뭐니? 뿔마지. 뿔마는 뭐야? 1차원이야. 1차원. 1차원에서 정반대 방향이 뿔마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플러스 B 벡터라면, 그래 여기다가 플러스 적어줄게. 얘가 플러스 B 벡터라면 마이너스 B 벡터는 1차원 선에서 방향만 반대로 가면 되는 거지. 크기가 똑같고. 그치?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는 거야. 얘가 플러스 B 벡터니까. 그치? 됐죠?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A 벡터랑 마이너스 B 벡터의 합 벡터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시작점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두 놈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평행사 변형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는 거야? 대각선을 연결하면 되겠지. 그치? 됐어요? 그럼 이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벡터는 뭐라 그랬지? 얘 평행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럼 얘를 평행 이동시켜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얘랑 똑같지. 맞아? 그럼 이제부터 원래 벡터의 뺄셈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 해야 돼. 근데 하지마. 알겠어?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야. 뒤에 놈의 끝에서. 어디 끝에서? 뒤에 놈의 끝에서. 맞아? 그 다음에 A 벡터 앞에 놈의 끝으로 연결하면 된다고. 맞아요? 뒤에 놈의 끝에서 앞에 놈의 끝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거에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구할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원래는 뒤집고 해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알겠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어디 끝에서? B 벡터의 끝에서. 맞아요? 어디 끝으로? A 벡터의 끝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연결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차 벡터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차 벡터를, 벡터의 뺄셈을 갖다가 두 군데서 많이 씁니다. 두 군데서. 1번 어디다 많이 써요? 상대 속도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 상대 속도 배웠지, 그지? 상대 속도 어떻게 구해요? 상대 속도는 실제 속도도 아니다. 아니다. 가짜 속도예요. 내가 얘를 봤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이 개념이야. 알겠어? 맞아? 그래서 원래 상대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상대방의 속도 마이너스 관측자의 속도야. 누구 마이너스 누구라고요? 여기다 안 적을게. 알겠어? 나중에 나오면 하고요. 알겠어? 상대방의 속도 마이너스 관측자의 속도. 그치? 복잡해. 길어. 선생님 뭐야? 남 빼기 나. 내가 남을 보잖아. 맞아? 그럼 걔 속도 빼기 내 속도. 알겠어? 그런 거 구할 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칠판 좁으니까 아주 막 미칠 것 같은데. 잠깐만. 화살표다. 자,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뭐 하지 말고. 자, 이거 봐봐.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내가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됐어요? 맞아? 근데 북쪽으로 날아가는 새를 봤대요. 맞아? 그럼 내가 봤을 때 새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 이런 거. 맞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새가 어디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상대 속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된다? 상대 속도는 남 빼기 나. 그러니까 새 속도 마이너스 나 속도지. 남 빼기 나니까. 내가 새를 쳐다보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 벡터의 뺄셈이니까 일단 뭐부터 맞춰야 돼? 시작점 맞추셔야 됩니다. 얘를 갖다가 시작점을 맞추라고. 여기가 새가 되는 거라고. 맞아? 그 다음에 벡터의 빼기는 어떻게 알아? 뭐 뒤돌리고 하지 말라고요. 뒤에 놈의 벡터 끝에서, 그치?
나 끝에서 얼로 끝으로 새 끝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상대 속도라고요. 어렵지 않죠? 이해가요? 그래서 벡터의 뺄셈은 상대 속도에서 많이 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야? 원운동에서 델타 V 속도 변화 구할 때 많이 써요. 원운동으로 할 거야. 자, 이것도 그냥 지울게. 칠판 좁아서 힘들다. 이제 우리가 뒤에서 원운동을 엄청나게 자세히 배울 거야. 알겠어? 맞아? 자, 얘가 원운동으로 하는데 일정한 빠르기 V0에 그냥 뭘 V0야. V의 빠르기로 계속 일정한 빠르기로 돌고 있어요. 알겠어? 맞아? 그러면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이라고 쳐봐요. B 지점이라고 쳐봐. 알겠어? 속도의 변화량 구할 거야. 그러면 A 지점에서 접선 방향 이게 V가 되는 거지. 그지? A의 속도야. B에선 접선 방향 얘가 V가 되는 거지. 그지? 맞아? 그럼 델타 V 구할 거야. 델타 V 어떻게 구하지? 델타 V는 무조건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지. 맞아? 그러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속도?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 빼야 되지. 그지? B가 나중이고 A가 처음이잖아요. 이해가나요? 그럼 벡터의 뺄셈이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처음이 어디야? 처음이. 이게 처음이죠. V 처음이지. 미안. 이게 V 처음이죠. A 속도. 맞아? 그 다음에 B 속도, 나중 속도는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뭐 맞춰야 돼? 시작점 맞춰야 되잖아. 맞냐? 이게 V 나중이죠. 이게 A 지점이고 얘가 B 지점이고 되냐? A 지점 저거 맞지? B 지점 이거 맞지? 맞아? 그러면 나중 속도는 우리가 B-A니까 어디 끝에서? A 끝에서 어느 쪽으로? B 끝으로 연결하면 된다고. 그러면 얘가 V고 V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루트 2V가 되는 거야. 알겠어? 됐어? 우리가 벡터의 뺄셈을 갖다가 그래서 상대 속도하고 원운동에서 많이 쓴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원래는 뒤집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알겠어? 어디서? 뒤에 놈의 끝에서 앞에 놈의 끝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벡터 스칼라에서 이제 스칼라는 방향성 없습니다. 정리합시다. 벡터는 방향성이 있어요. 알겠어? 방향을 따져줄 때 1차원에서는 방향이 두 가지 때문에 뿔마로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뿔마 집어넣고 그냥 사칙연산처럼 때려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 하지만 2, 3차원은 명과 입체라서 실제로 화살표를 그려야 됩니다. 알겠어? 됐니? 그때 그 의 합과 차를 구하는 거야. 합은 시작점 맞추시고 가상의 평행사변에서 대각선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차는 원래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그딴 거 하지 말자. 어떻게 해라? 뒤에 놈의 끝에서 앞에 놈의 끝으로 연결하면 된다. 알겠어? 그 벡터의 차이는 두 군데서 많이 씁니다. 누구랑 누구? 상대 속도와 원운동에서 많이 쓴다는 거. 알겠어? 이제 이런 것들 다 배울 거야. 알겠지? 칼이 너무 좁아요. 찍으세요.